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매번 해왔던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벌써 7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 CS 개론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하나씩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걸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 개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 중 가격 수준, 자, 여기부터가 키워드가 될 거예요. 가격 수준, 품질, 개인적 친분, 고객과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가격 수준, 품질, 개인적 친분, 고객과 수준,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뒤에 두 개는 조금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의 수준, 더군다나 품질, 고객은 돈을 내고 여기에 대한 내가 희생한 돈보다 더 나은 품질이 나한테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고객은 가치라고 느끼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격 수준과 품질 두 가지 키워드만 갖고 보게 되면 답은 뭘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걸로 딱 유추할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셨을 때 가격 수준과 품질 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이번 문제부터라도 연습을 좀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이전 시험에서 많이 보셨던 건 5번에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문제의 내용과 정답이 조금 변화된 스타일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어떤 키워드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귀인 이론입니다. 이 중에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자, 외적 귀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외적 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흔히 저희가 이제 귀인 이론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랬을 때 내적이냐 외적이냐 나누는 건 원인의 소재라고 저희가 봐요. 흔히 저희가 알고 계시는 어떤 거요? 인과성의 위치 차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내적이라는 건 기분, 성격, 태도,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외적으로 보게 되면요, 상황, 운,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1번의 기질, 얘가 들어갈까요?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럼 운수 들어가죠. 상황, 운이니까요. 운. 3번 다, 기분. 기분이 여기 있을까요? 기분은 아까 내적이라 그랬죠, 분명히. 자, 태도. 태도. 자, 태도도 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럼 선호도는 뭘까요? 선호도 얘는 외적이에요. 외적. 선호도라고 하는 관점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격 특성,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라고 나오니까 내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지금 문제를 보면 왜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느냐? 답이 2번으로 나와요. 그러면 운수, 기분, 지금 선호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외적 귀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선호도라는 걸 빼놓고도요, 기분이라는 게 외적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게 어디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지금 현재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이건 문제를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문제는 확인이 거쳐야 되는, 확인이 돼야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답은 2번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이 돼서 공표가 됐는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하지만 2번으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의제기가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쭤봤더니 이의제기가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의제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2번이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한번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죠. 네, 정답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뭐 설명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이 돼서 이게 포함되는 자료가 있는 건지 아직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번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3번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 중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 별다른 키워드는 없죠.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자,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무엇이며, 자, 저기서 이제 저 괄호를 갖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됩니다. 바로 답을 지목하고 있죠.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된다. 저게 키워드예요. 결국 뭐예요? 네, 결과물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성과평가 시스템 또한 실제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되어 궁극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뒤에 건 잘 몰라도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윗줄에 있었던 첫 번째 줄에 있던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됩니다. 저 키워드를 갖고 딱 떠오르는 답은 뭘까요? 네, 목적론입니다. 목적론. 만약에 저렇게 나오지 않고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라고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전체론이라고 불러야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문제. 보기가 좀 이렇게 길게 나오긴 합니다만 뭐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데이비드 마이스터. 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 자주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죠. 학자의 이름입니다. 분류한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요인. 자, 통제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완전 통제, 부분 통제, 고객 통제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 기업의 부분 통제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거 수업을 할 때 기업의 완전 통제와 고객 통제 두 개를 외우시고 암기를 하시고 부분 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딱 두 가지고요. 그 두 가지가 점유와 뭘까요? 네, 불만이에요. 그래서 부분 통제라고 나오면 이 암기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기업의 완전 통제, 고객 통제는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워딩이 나와요. 두 가지가. 뭐 대기 단계, 대기 단위, 대기 목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실제로 부분 통제 요인은 딱 두 가지거든요. 점유,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게 되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1번입니다. 점유입니다. 점유. 만약에 설명, 그럼 뭘까요? 기업의 완전 통제. 편안함이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완전 통제입니다. 기업이 통제해야 된다는 소리죠. 공정성, 자, 이거 기업의 완전 통제입니다. 기업이 먼저 이 대기에 대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성, 자, 완전 통제입니다. 결국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부분 통제는 점유 하나 딱 나왔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다 네, 완전 통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암기만 되어 있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품질 기능 전개 그러면 각자 배우시는 기본서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그 키워드는 고객의 요구입니다. 고객의 요구.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QFD 나오게 되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자,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걸 그대로 저희가 제품 생산이라든가 뭘 할 때 집어넣을 테니까요. 그 아이디어를. 2번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기업의 요구사항이고 누구의 경영자의 요구사항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고객의 요구예요. 고객의 요구.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2번입니다. 3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 결정에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왜요? 네,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4번 제한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도구다.
신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객의 요구죠. 5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팀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니까요. 이관적으로 보긴 그렇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도 연관에 연관을 지으면 어차피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게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5문 문제가 조금 보기가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은 딱 핵심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경영 CSM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걸 다른 데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보기를. 하지만 가능한 이 문제의 유형은 실제로 앞뒤의 내용을 바꿔 쓴다든가 아니면 반대되는 의미의 워딩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다고만 뭐랄까요? 이렇게 딱 확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생산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생산자 위주의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의 소비 시장으로 변화했다.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돌아섰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2번. 기존의 선택적 소비 형태에서 생존 차원의 필수적 소비 행태로 변화했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맞나요? 지금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나 생존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필수적 소비하나요? 네, 그렇지 않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를 바꿔 쓴 겁니다. 생존 차원의 필수적 소비에서 지금은 선택적 소비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나머지 뭐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전부 다. 이런 문제 유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바뀐다는 게 아주 어렵게 변하진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보기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본서 없이도 충분히 문제의 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 대비 어떤 방법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우리나라 고객 만족 경영. 자, CSM 또 나옵니다. 시기별 흐름 중 1990년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1990년대 그럼 대표적으로 92년도에 네, 고객 가치 경영이라 그래서 LG가 먼저 받아들이고 신경영 그래서 삼성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공기관들 여러 기업들이 받아들이다가 97년 IMF가 터졌을 때 또 오히려 또 많이 놔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IMF 극복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객 만족 경영의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럼 1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도입. 자, 도입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맞겠죠? 90년대. 왜? 92년, 93년 LG가 삼성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도입. 2번 CS 경영팀 신설. 맞습니다. 3번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의 고조. 맞죠? 이거 관심이 고조된다. 4번 전사적 고객 만족 경영 체제 도입. 맞습니다. 5번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 자, 이게 90년대에 벌써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97년도가 됐을 때 막 놔버렸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5번은 2000년대 완성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읽어보시고 다른 보기와 비교 개념만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CS의 3요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소프트웨어라고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네,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게 딱 생각나시면 되겠죠. 뭐 세 가지 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 중에 무조건 종업원 얘기 나오면 휴머웨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화장실 청결 상태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충분히 보이죠. 저희가 뭐 후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하드웨어입니다. 2번 직원 얘기 나옵니다. 용모나 복장이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휴머네요.
3번 고객이 주문 처리 절차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자, 절차, 프로세스 3번이 맞겠죠. 3번이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4번 바닥이나 계단이 미끄럽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다. 눈으로 보이죠. 하드웨어입니다. 5번 제품에 대한 질문에 직원이 또 직원 얘기 나옵니다. 종업원 휴먼웨어입니다. 충분히 이제는 아주 쉽게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인 3S라고 나옵니다. 자, 3S 저희가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결국 문제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네, 3S가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3S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탠다드, 표준화, 그다음에 스페셜, 전문화, 그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자, 그럼 1번 유형화 아니죠. 2번 차별화 맞나요? 아니에요. 3번 우량화 아니죠. 4번 전문화 맞아요. 4번이라 마 단순화 맞습니다. 바 표준화 맞죠. 자, 이렇게 따지면 아닌 것만 골라내는 거 1번입니다. 1번 3S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계신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건 맞지가 않죠. 이 3S 정도는 3C와 더불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꼭 기억 좀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데이와 랜던이 제시한 자, 이유 관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학자가 앞에 언급되는 건 이건 뭐 저도 한번 페페 쪽에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의 명확도 때문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라는 걸 좀 명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꼭 좀 학자 이름이 앞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최근 문제 데이와 랜던이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 반응 중 자,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교환 공적 반응이겠죠. 기업에 직접 요구하잖아요. 법적 피해 구제 맞아요. 불만 시정 요구 맞습니다. 소비자단체 고발 맞아요. 자, 가족 또는 친구에게 경고, 내 지인에게 뭔가 구전을 한다든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공적 반응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실제로 보면.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으로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CS 개론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셨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만 가지고는 나는 좀 이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얘기하고 넘어갔던 사항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또는 자세하게 나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뭐 저희 거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 위에 상단에서 보시는 저 문제집이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출판한 책인데 온라인 서점 아니면 뭐 오프라인 서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기출문제와 뭐 기출문제 분석 자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기본서 내용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저 교재에 포함한 기본서 내용은요. 교재 외 기출문제에 대한 기본서만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보셨던 기본서 내용들에서 누락되어 있던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교재에 있는 기본서만 보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험이 커버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 교재를 구매하시고 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제 온라인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 다 등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문제 또는 뭐 시험에 다중 출제가 됐던 뭐 그런 문제들만 모아놓은 솔루션 단원별로 나누는 챕터별 솔루션 여러 가지들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시험 합격에 있어서 10원어치의 문제점도 만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둘 다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